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로 학생들의 개인별 약점을 극복시켜서 상위권 학생을 최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저희 7월부터 저희 학원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테스트는요, 말 그대로 진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험 결과가 조금 안 좋고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낮으면 좀 아쉽죠, 사실. 다만 그 목적이 정말 진단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테스트 결과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최상위의 점수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아이들의 개별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7월에서 12월, 6개월입니다. 요 6개월은요, 아이들의 개인별 약점을 극복시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자 저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 올라가면 아이들 바빠져가지고 약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진단 테스트를 보고 저희 반에 들어오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의 약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시켜서 결국 고등 올라가서 최상위권을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그냥 매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결국은 모든 아이들입니다. 이건 정말 최상위가 되지 못한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짚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는 걸로 우선 준비를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결국 저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그 공통점들을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 친구들은요, 기억을 잘합니다. 요 기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범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개념이나 공식을 외우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시작하겠지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이 풀었던 문제, 풀이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풀었던 날의 그 감정까지 사실 기억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타고난 건가? 아니면 길러지는 건가? 저는 둘 다 있다고 보고 중요한 건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은 결국 이 기억을 잘한다는 게 최상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선수 단원에 대한 학습이라는 건 수학은 위계가 상당히 강한 과목입니다. 위계라는 건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수학의 교과 과정이 공통수학 1, 2 그리고 대수와 미적분, 이렇게 이제 바뀐 교과 과정 이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과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용은 어려워지는데 그 안에 이 위계가 있다는 거죠. 앞에 과목에 대한 학습이 확실해야 뒤에 과목 학습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요 미적분 원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요. 미적분 원의 단원 제목을 살펴보시면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입니다. 그러면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은 결국은 함수를 다루는 과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함수는 공통수학 2에서 다룹니다. 이 공통수학 2는 구교육과정에서 수학하죠. 수학하의 함수.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개강일이 7월 17일인데요. 그보다 일주일 앞서서 아이들과 함수 수업을 하고서 진행을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7월 12일과 7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아이들과 함수 수업을 해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함수를 배우는 미적분 원을 공부하기 전에 함수 내용이 다 까먹어져 있으면요, 미적분 원을 공부하고 나서 미적분 원도 까먹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적분 원에 대한 기억을 강하게 지속시키려면 그에 대한 선수 과목인 함수에 대해서 일단은 되짚어야 된다. 이 함수 수업은 공통수학 2의 수업이긴 하지만서도 공통수학 2의 함수 개념에서 출발을 하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목표는 대수와 미적분으로의 연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적이고도 심화적인 수업이고, 이 수업을 통해 저는 공통수학 2의 함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대수와 미적분의 고난도 문제를 풀 것인가, 그 연결을 시키는 수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을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너무나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절대 해주지 않는 이 복습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복습이라는 건 결국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시스템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반에서 철저한 복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소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저희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교재, 크게 한 두 종류 교재를 들고 왔는데 사실은 그냥 이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이 교재가 우리 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니까
사실 이 넘겨가면서 저는 이런 페이지에 필기하는 게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수업 초창기에는 교재가 다 스프링이었습니다. 필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스프링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단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필기의 용이성을 위해서 일단은 매 시간마다 프린트를 그냥 그 단원의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업을 들을 때는 프린트에다가 필기를 하고 그리고 집 가서 교재에 옮기게 시켜요. 이게 핵심인데 이 교재에 옮기게 시키는 걸 제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 돼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라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아이들은 교재를 또 특히 교재를 좀 예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수업 시간에는 필기가 흘려 쓰게 되니까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놓친 부분 있으면은 매 시간 수업 영상을 제가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서 백업도 하고 그러면서 교재를 좀 예쁘게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시키는 복습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답 노트를 안 하는 반은 없겠지만 저희 반의 오답 노트의 차별성은요. 오답이라고 하면 사실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맞은 문제를 다시 풀립니다. 맞은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고민을 오래 해서 맞으면요. 그 문제 일주일 뒤에 다시 주면은 또 고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푼 문제라고 또 다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웃긴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오래 고민한 문제 체크시킵니다. 그리고 그 체크한 문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아이들 맞은 문제 중에 오래 고민한 문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았지만 해설을 교정할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아이들 표현으로 노가다 문제가 좀 있는데요. 풀이가 노가다성이 되는 문제는 고등 내신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고등 내신의 핵심은 타임어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들 틀리는 거 싫어하죠. 틀리면 뭔가 이렇게 그어야 되고 그럼 거기서 또 감정이 상하고 그 다시 풀어야 되니까 안 틀리고 싶어 합니다. 안 틀리고 싶어서 찍어서도 맞고요. 저는 제일 사실 슬픈 게 아이들 숙제를 찍어서 맞추는 게 그게 왜 의미가 있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방지하는 측면에서 맞은 문제가 오답 노트에 철저하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말 클리닉에서 진행되는 누적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 오답 노트와 누적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 두 포인트를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오히려 좀 설명을 좀 소홀히 드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 시스템과 그리고 누적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은요. 추후에 제가 학원에서 문자 나갈 때 영상 하나 첨부해서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꼭 한번 살펴주시고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 발췌해서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반은 우선은 구교육과정, 수원, 수투의 미적분까지 선행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 테스트에 일정 점수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반이고요. 그리고 저희 진단 테스트에는 현재 구교육과정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과목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올해 아이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저희 정규반 요일이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전 1시간, 수업 후 1시간 이제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업 전에는요. 과제, 아이들이 해온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좀 있을 것이고 수업 후에 남는 게 저는 사실은 1시간 정도는 필수라고 보는 게 그날 테스트를 보면 그거는 그날 처리하고 와야 돼요. 사실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시 넘어까지 같이 하지만 이게 중등 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잡은 게 전 1시간, 후 1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제가 직접 판단 봐주시면 되고 주말에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그리고 토요일에 또 한 타임을 더 잡아놔서 이 타임이 이제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누적 테스트는 주말에 오게 되면 2세트씩 진행을 하고 현재 진행되는 커리큘럼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복습 효과를 계속 지속시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서 12월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제 1월 이 달력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등이잖아요. 사실 마음이.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6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아이들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일단 첫 번째 아이들과 제가 처음 만나서 수업을 시작하는 게 미적분 심화 스텝 1 수업입니다. 그리고 요때 수업에서 미적분 1을 하기 때문에
주말 클리닉에서는 공통수학 1, 2와 대수 과목.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계가 있잖아요. 사실 공통수학 1, 2에서 미적분 1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만 공통수학 1, 2를 그렇다고 지금 수업을 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6개월입니다. 저 6개월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저는 이런 거 되게 존중하는데 나 되게 어려운 거 한다. 여기에 되게 자부심 느끼고 거기에 동력을 얻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좀 남들보다 어려운 거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점이 있지만 그걸 존중을 해줘야 아이들이 조금 더 신나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적분 1으로 어렵게 진행은 하되 그 밑에 좀 많이 구멍이 많을 겁니다. 그 구멍 많은 부분들을 메워가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대수심화 수업, 그리고 9월 말에 확률과 통계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적 테스트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저희 수업, 이 선행 수업의 피날레입니다. 11월, 12월에는 미적분 1 심화 스텝 2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적 테스트. 이걸 보면 일단 이 커리 구성의 가장 강점, 이 커리로 우리 아이들이 잘해져야만 하는, 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선은 대수라는 과목이 중간에 껴있죠. 사실 아까 그 위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수와 미적분은 평행입니다. 같은 선상이에요. 이게 위계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뭘 먼저 하는가는 이 선택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대수를 9월, 10월에 선택한 이유가요. 아이들 학사 일정을 보면 9월, 10월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계속 섞여 있습니다. 물론 중간고사 안 보는 아이들이 있지만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연합반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보는 아이들 때문에 이 시기에 커리가 아마 모든 반이 조금 뒤죽박죽일 거예요. 근데 이 대수라는 거, 아까 제가 미적분 1 단원명 설명드렸을 때 다 함수였죠. 연계됩니다. 단원끼리. 대수는요.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단원 간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공부하고 한 달 쉬었다가 수열 공부한다고 까먹고 뭐 그래서 못하지 않아요. 근데 미적분 1은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근데 이 9월, 10월에는 수업이 많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끊기는 타이밍에 단원별로는 절대 끊기지 않게 커리 구성하고 그리고 끊기는 타임에 확통 수업을 합니다. 또 변화되는 과정에서 확통의 중요성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된다라는 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통을 수업을 한 후에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10월부터는 확통 누적 테스트까지 추가된다. 이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특징은 미적분 1을 이렇게 띄엄띄엄 2번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미적분 1이 개념이 대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깊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또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이 미적분 1 문제입니다. 현재 모의고사 수능의 22번 문제, 수투죠. 참. 구교육과정의 수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미적분 1을 저는 한 호흡에 과연 끝낼 수 있느냐. 그러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문풀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중등 때 했던 공부의 답습이 돼요. 중등 때 했던 공부는요. 원래 그냥 그걸 하다 보면 알아서 문제를 풀어요. 그냥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푸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한 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이때는 자기 걸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쉬는 동안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할 장치는 뭐냐? 결국은 저희 반의 아까 핵심 포인트는 또 오답 노트인데 아이들이 맞은 문제까지 오답을 하면요.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과제, 새로운 문제 과제를 그렇게 많이는 안 내줘요. 한 텀에 한 많아야 4, 50개 문제씩 나갑니다. 왜냐면은 많은 데는 막 80개에서 100문제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답 노트에 추가되는 문제와 합쳐지면 과제량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답 노트가요. 7, 8월에 공부한 내용의 오답 노트가 9월, 10월까지 계속 풀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때 수업이 대수랑 확통이기는 해도 아이들은 미적분 1 오답 노트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미적분 1에 대한 누적 테스트도 봐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이건 거죠. 7, 8월에는 심화 개념 수업입니다. 예,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다. 심화 개념으로, 실전 개념으로. 그게 7, 8월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든다. 그게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너네 다 만들었으면 우리 커리의 핵심 피날레 11월, 12월에 이 수업은 고난도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심화 문제풀이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미적분 1 심화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것에 아이들에 있어서 효과는요. 미적분 1 문풀은 미적분 1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힘이 중요하거든요. 고등 내신은 그 힘 있는 아이들이 1등급 받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결국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미적분 원 문풀을 하면서 그 힘을 기르고 나면 이제 1, 2월로 넘어가서 결국 1, 2월에 저는 이제 선행은 스탑, 이제 현행입니다. 공통수학 1, 2로 계속 진행이 되고 주말에 진행되던 누적 테스트도 기출 테스트로 바뀝니다. 결국 아이들 내신을 미리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기쯤 많이 사실은 질문 주시는 내용이라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리면 고등 내신반은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학교 내신 대비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사실 이 시기쯤 되면 조금 불안해하시죠. 왜냐하면 나는 중동고고 저 친구는 단대부고 우리 아이는 진선여고인데 이게 같은 반에서 내신 대비가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근데 몇 년째 계속 같은 반에서 내신 대비 연합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항상 2월 마지막 수업 때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가 금요일로 돼 있는데요. 아마 그 브로셔 제가 오늘 배부드린 브로셔 살피시면 1월부터는 월금 수업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실 월금이 시간표가 좋은데 현재는 제가 고2 수업이 월금입니다. 그 친구들 고3으로 갈 때는 제가 주1회로 수업을 줄여요. 그래서 시간표가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토로 저랑 시작을 하지만 1월부터 시간표가 월금으로 바뀌면서 2월의 마지막 수업인 2월 28일 금요일에 학교 다 결정됐죠. 이때는 학교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학교별 모의 중간고사라는 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기출을 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내신에 주력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 주변 학교 내신을 대비하려면요 사실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 컨텐츠에 굉장히 큰 공을 들입니다. 아이들의 시험이 나올 만한 정말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저희 팀에서 매해 만들고 있고 그런 문제들로 새롭게 저희 팀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아이들 학교별로 문제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의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은 많이 깨져요. 올해도 아이들이 2월 말에 많이 깨져서 3월에 공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1월, 2월 2달 공부하면 아이들이 지쳐요. 딱 지칠 시기에 많이 깨트리면요 이 깨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보통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실제 내신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위로 이제 3월에 공부하는 태도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규반에서 드리고 싶은 2가지 약속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출신의 어떤 꼼꼼함과 치밀함 그리고 어떤 성적에 집착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면서 공부시킵니다. 수학뿐만이 아니고 저는 아이들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배웠고 매년 저희 반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옵니다. 저희 브로셔 뒤에 보시면 수강 후기 제가 이번에 새로 받아서 업데이트 해놨는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점수 만들겠습니다. 중등학원에서 고등학원 넘어오는 시기입니다. 고등 강사로서 중등학원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저는 아이들 점수를 책임집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친 걸로 아이들은 분기마다 시험을 봐오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아이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 점수 만들겠습니다. 많은 것이 변하는 시기죠. 교육과정도 변하고 다만 저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부하는 학생은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시킬 것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웅이었습니다.